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11월 20일 일요일입니다. 11월 21일 월요일부터 11월 25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 시장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. 나스닥 지수가 0.01% 정도 상승을 했고 S&P 500 지수 0.48%, 다우존스 0.59%,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보합권 내에서 좀 움직임을 보였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또 보스턴 연은 총재가 12월 회의에서도 여전히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장중에 상당히 좀 큰 폭의 0.7% 정도까지도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고요.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다시 또 보합권 정도까지 좀 끌어올렸다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기술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금리 관련되어서 좀 좋지 못해서 가장 좋지 못했고요. 다만 이제 다우존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았던 부분은 필수 소비재 등의 좀 경기 방어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고배당주라던가 이런 것도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, 국내 주시장은 지난주에 좀 힘겨웠어요. 지난주에 월요일날 시작은 2499포인트까지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500이라는 벽에 막혀서 2444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,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. 11월 24일 목요일날 같은 경우가 추수감사절로 인한 휴장이고, 그렇기 때문에 또 25일날 같은 경우도 절반밖에 안 열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휴라고 볼 수 있죠. 그런 부분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특별한 모멘텀은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난주에 숨을 골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래도 또다시 2500포인트 정도를 향해서 좀 반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2500선 정도는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거기서 또 2500선을 강하게 돌파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없다,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되고, 또 12월 FOMC도 이제 또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도 결국 연준의 위원의 말에 따라서 시장이 한 차례 장중에 흔들렸다, 이런 모습들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또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11월 FOMC 회의록이 23일에 이제 공개가 되고, 그 FOMC 회의록의 결과에 따라서 12월 회의에서 과연 0.5% 인상을 할지 아니면은 또다시 0.75% 인상을 할지,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시장은 좀 변동성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. 20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또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, 계속적으로 각종 연방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고,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동안 깨달은 게 있잖아요. 흔들릴 필요가 없다, 조정을 보이면 사면 된다, 그런 시각을 가지면 좋습니다.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고, 2500선 이상에서는 좀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고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11월 24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3%까지 올랐는데 미국은 더 많이 올리다 보니까 좀 금리의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안정적으로 0.25% 정도 인상을 할지, 아니면은 요번에 좀 금리 인상을 또다시 0.5% 정도 인상을 하면서 그래도 미국과의 금리 차를 줄일지,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. 일단은 금리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이에요.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도 한 5%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이고, 국내 기준으로도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거는 일단은 시대적 흐름이고, 올라간 이후에 결국은 또 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거예요.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
바로 또 인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동결하는 구간이 한 1년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구간에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요,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.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은 금리가 이제 잠시 동결하는 동안에 랠리가 나왔어요. 그러면서 이제 또 버블이 이제 터지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왔는데요. 요번에도 그렇게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 올해 이제 작년 한 여름부터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,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년도에는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을 좀 펼쳐줄 가능성이 높고,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의 마무리 국면에서는 또다시 랠리가 한 차례 정도 찾아올 수 있다. 그 랠리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조정받는 구간을 잘 버텨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좀 큰 그림을 그려주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랠리는 분명히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내년도에 대한 증시 전망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한 2000에서 28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2400포인트 이하에서는 크게 잃을 거는 없다.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, 사실 뭐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이 물려있고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신데, 그런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계속 또 잘 버티면은 내년도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거고요. 그리고 2024년도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큰 그림, 그리고 좀 주식에 대해서는 어차피 좀 길게 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GS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GS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. 49,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한 46,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. 또다시 충분히 이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,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GS를 얘기하려면 이제 국제 유가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, 유가를 보시면은 지금 배럴당 8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. 그래서 유가가 사실은 한 120달러까지 가니까 유가 200달러 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, 그리고 나서 지금 유가는 뭐 40달러 정도 조정을 받고 80달러 정도까지 왔습니다.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? 여기서 또 뭐 계속 또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,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환율에서 보셨듯이, 또 앞서서 유가 120달러에서 200달러 간다고 보셨듯이 절대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유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또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,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은 정유주, 좀 계절적인 특성도 있잖아요. 이제 사실 지금 11월 20일인데 낮에 기준으로 날씨가 좀 너무 따뜻해서 잘 실감은 안 나지만, 그래도 이제 12월, 1월, 2월은 겨울입니다. 그럴 때 또 에너지 관련주들 강세 보일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유주에 대해서는 GS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3분기 실적이 1조 3,600억 원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.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. 특히 이제 에너지 자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에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, 또 GS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관련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 소비 관련해서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또다시 그 부분도 다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요번 주말 핫 이슈가 있죠. 이마트에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요. 그만큼 국내의 소매, 국내의 소비는 죽지 않았다. 이거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, 관련되어서 이제 미국도 금요일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. 그래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과연 소매 판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 흐름들이 크리스마스 또 연말 쇼핑 시즌까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. 관련된 부분들. 그래서 항상 사실 주가는 한 11월 한 20일 정도부터 연말 그리고 1월 때까지는 대부분 강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갑이 다치지 않는다면은 주식시장도 그동안 좀 힘들었던 게 이제는 좀 회복이 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연말까지는 산타 랠리까지는 좀 긍정적 관점으로
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,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. 우리는 항상 좀 꿈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. 좀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. 모두 모두 선곡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